환자분들은 충치를 걱정하는데 충치는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거고 잇몸뼈가 녹아서 이가 흔들리게 되는 거는 건물을 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치를 원장님이 얘기해 준 대로 했더니 피가 좀 나요. 오, 좋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피를 좀 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피를 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아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거 음식물 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도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런 음식물이 좀 자주 끼나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물이 끼는 현상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음식물이 끼는 거는 부작용 같은 건 아닌가요? 그건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이 낀다고 해서 전부 부작용은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40대지만 제가 20대 때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물이 낀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아예 그냥 양치만 하지 치실을 해야 되겠거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빵이 주식이고 파스타가 주식인데 우리나라 분들은 김치가 주식이고 고기도 좋아하시고 건어물 같은 것들도 밑반찬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은 치아 사이를 강하게 파고드는 음식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웬만한 걸 드실 때는 크게 끼지는 않다가 치킨의 질긴 연골이라든지 우리 환자분들 좋아하시는 뭐 김치나 시금치 이런 섬유질 음식을 드셨을 때 조그만 틈도 삐집고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이렇게 부서지는 음식이 아니고 찢겨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파고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식립이 됐고 보철도 아주 패시브하게 잘 맞는데 그런 음식의 종류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음식물은 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부작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임플란트 보철물이 잘못 만들어져서 끼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을 했는데 음식물이 어떤 걸 먹어도 엄청나게 낀다. 이거는 임플란트 식립 각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위에 올라가는 보철 사이즈가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앞에 치아와의 컨택 포인트가 너무 헐거워서 음식물이 다발적으로 끼게 되는 이런 부분은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해결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놨다가 당장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많이 낀다. 왜 그런 건가요? 생리적인 부분인데 우리 인간의 치아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몰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치아 교정의 원리기도 한데요. 우리 치아 뿌리에는 인대가 있어서 어떤 힘을 받거나 노화 과정을 거치면 움직이게 됩니다. 멀쩡했던 치아가 이렇게 회전되는 분도 있고 멀쩡했던 앞니가 앞으로 뻗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치아 뿌리에는 인대가 있기 때문에 이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는 인대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땅에 박아놓은 말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움직인다는 거는 곧 임플란트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치아들은 인대가 있기 때문에 노화 과정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음식물이 안 끼셨던 환자분께서 한 5년이 흐른 다음에 이거 음식물이 많이 낀다, 헐거워졌다. 이거는 임플란트의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변에 우리 구강 환경이 변화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이제 뭔가 치아가 앞으로 이동했으니까 틈이 생겼고 보철 사이즈가 작게 된 거예요. 보철을 좀 더 뚱뚱하게 만들어서 그 여분의 공간을 다시 메워주시면 다시 건강하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임플란트를 뽑았다가 할 필요 없이 보철만 좀 바꾸면 돼요? 맞습니다. 보철만 교체하면 되는 거고요. 임플란트를 그걸로 인해서 뽑는다는 건 너무 과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음식물이 낀다고 해서 막 이쑤시개 많이 하시고 치질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걸 하다가 좀 뭔가 피가 난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괜히 이거를 건드렸다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음식물이 껴서 이렇게 좀 밀려 있다가 음식물을 주기적으로 잘 빼주시면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음식물이 낀 걸 안 빼주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잘 모르시거나 되게 둔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민한 분들은 굉장히 잘 느끼죠. 깝깝하다, 답답하다 이러면서 그걸 잘 빼시는데 둔하신 분들은 그냥 사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끼어있는 음식물이 치아를 계속 밀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교정력이죠. 이것도 틈이 원래 처음에는 요만했었는데 요걸 잘 빼주셨다면 이렇게 붙었겠죠 다시. 근데 요거를 계속 두시니까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음식은 잘 끼게 되고 거기에 막 쌓여요. 막 중첩이 되면서 쌓이게 되니까
나중에 거기 잇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약간 너덜너덜해지고 많이 부어 있겠죠. 그걸 어느 순간 본인이 인지를 하시는데, 인지를 하시고 나서 어떻게 빼시냐면 이쑤시개로 확 쑤십니다, 거기를. 그럼 주변에 잇몸은 부어서 모세혈관이 확장돼 있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막 쑤시시니까 피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치과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쑤시개 쑤시다 보면은 또 치아를 또 밀어내니까는 또 그런 것도 안 좋은 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쑤시개 껴놓고 있어요, 여기다가 사이에다. 그거 자체가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치실의 사용을 습관화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어떤 미세한 음식물이나 잔사들은 껴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오징어 먹었을 때 빡 껴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미세한 음식물이 껴있으면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하루에 한 번 정해놓고 자기 전에 치실로 다 한번 체크를 했다면, 뭐야 이거 여기 막 나오네, 냄새 나네,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게 충치의 원인이 돼서 치아랑 치아 사이에 붙어있는 여기에 썩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를 치료하려면 치아를 많이 깎아야 돼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 경우나 좀 과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좀 치료해 주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니 사이가 이렇게 썩었으면은 앞니 사이에 충치 먹은 부분만 레진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금니 사이에 음식물 때문에 썩었다고 하면 인레이나 온레이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레진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위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충치는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럼 요즘에는 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하루 3번 양치를 하고요. 마지막 이제 자기 전에 치실을 꼭 해주는데, 끊어서 감아서 하는 치실은 저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스틱에 달려있는 치실이 있는데, 그걸로 한번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치아 사이사이를. 그러면 쾌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게 습관화가 되시면 샤워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입안을 샤워한 느낌? 그냥 일반 양치만 하면은 느끼지 못했던 개운했다는 느낌? 약간 때밀이까지 한 느낌일까요, 그럼? 예, 그런 느낌이죠. 가글 할 때도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가글은 실은 그 자체의 어떤 청량한 성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치실을 통해서 이제 내 입안에 이 음식물은 없어, 이걸 확인한 순간 굉장히 어떤 만족감도 밀려들고 실제로 잇몸에 힘이 생기는 그런 느낌도 느낍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본인이 껴있는 거를 모르세요. 치과 오셔가지고 앞에 대기실에서 양치하시고 또 오서 저한테 좀 창피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양치했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딱 봤는데 잔뜩 껴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 몸의 양치의 한 80%밖에 안 하신 거죠. 20%는 안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치조골 파괴가 일어나거나 충치가 생겨서 이제 저한테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그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치를 잘 못하는 것도 잇몸 관리나 또 충치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빈 곳 없이 잘 닦아주시는 게 맞는데 연령대에 또 따라 다르거든요. 소아 환자나 한 고등학생 때까지는 씹는 면 있잖아요. 음식을 분쇄하는 요 면을 철저하게 닦아주는 게 좋고요. 충치가 잘 생기니까. 한 30대 이후부터는 음식물 껴있는 거를 잘 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잘 모르세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충치를 걱정하는데, 충치는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거고, 잇몸뼈가 녹아서 이가 흔들리게 되는 거는 건물을 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0대 이후부터는 양치질의 포인트가 치아가 아니라 잇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양치를 원장님이 얘기해 준 대로 했더니 피가 좀 나요. 오, 좋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피를 좀 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났다는 거는 잇몸을 건드렸다는 뜻이고, 우리의 건강한 잇몸은 양치질로 웬만큼 건드려서 피가 안 나요. 피가 났다는 얘기는 분명히 뭔가 부어있는 곳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잇몸을 닦아서 잇몸의 혈행을 좋게 하고 잇몸이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를 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피 나면은 그쪽으로는 잘 안 닦고 또 반대쪽만 닦잖아요. 아프니까. 칫솔이 닿아서 아플 정도면은 병원에 오시는 게 맞고요. 아프지 않다고 하시면은 양치를 해서 피가 좀 난다 하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데, 여기서 피가 점점 줄어들고 그럼 너무 잘하신 거죠. 근데 피가 계속 난다, 음식물이 그 안에 박혀 있어서 계속 염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어떤 게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치과를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치실 사용도 되게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이 치실 사용을 그냥 넣었다가 빼면 되나, 아니면 원장님만의 조금 꿀팁도 있으실까요? 제가 쓰는 스틱형 치실에 한해서는 이 방향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 실을 끊어서 하는 치실 같은 경우는 넣었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음식물이 깔끔하게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오히려 음식물을 이렇게 안으로 더 푸시하는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약간 각도를 틀어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틀어서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빼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틀으란 얘기가 치면에 붙이는 겁니다. 요게 요대로 갔다 이렇게 오면은 허공만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잖아요. 이만큼 벌었다 치면은 이거를 넣고 이렇게 틀면 이쪽 면하고 이쪽 면에 붙죠.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닦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틀면 여기를 닦게 되는 거죠. 다른 곳에서 임플란트 했는데 너무 자주 껴서 좀 그런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원장님께서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도 뭐 겪고 있는 증상이기는 한데 음식물이 낀다는 거는 굉장히 신경 쓰이고 불편한 게 맞습니다. 아니면 증상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되는데 임플란트 하면 원래 끼는 거다. 이가 없을 때 꼈냐? 안 꼈지. 이가 없으니까. 이가 생겼으니까 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일면 맞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자분의 불편한 부분을 아예 외면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임플란트 보초를 교체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툴 안에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봐드릴 거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옆에 치아를 조금 더 키우는 방법도 있고 환자분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면밀하게 봐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 와주시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와 음식물에 끼는 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상 임플란트 심어주는 남자 김재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